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돼지 주식 투자의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저희 그 복돼지 주식 투자 유튜브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이 구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0분 정도 구독자가 이렇게 오시는데 한 1년이 좀 넘게 걸렸는데요. 1000분이 넘고 난 후에 한 1개월도 안 됐습니다. 지금 1개월도 안 됐는데 900분이니까 거의 1000분 가까이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셨는데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렇게 구독자가 좀 많아지고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좀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좀 강의 같은 경우에 아니면 주식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자주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왕초보 분들을 위한 강의, 주식 차트 시작하기 강의입니다. 차트 시작하기 첫날 강의인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차트를 가지고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한번 탁 열었는데 막 이렇게 막 돼 있고 이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바로 좌절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나는 뭐 차트 안 할래, 그냥 뭐 매수 매도만 할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차트를 한번 배워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요. 일본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막부 시대 때 곡물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할 때요. 이렇게 차트가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를 가지고 만든 다우에 의해 가지고요. 다우 같은 경우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렇게 창립했죠. 이 다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차트를 가지고 또 활성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이 기존에 다 만들어지고 우리 이 선조들이 다 했던 걸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이런 HTS가 없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그려가면서 차트를 가지고 뭐 다우 같은 경우도 자기 사무실 벽에다가 하루하루 이런 이제 종가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가지고 파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워낙 이제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차트 이제 첫 시간인데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강의를 좀 할 건데, 예를 들면 뭐 요렇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확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마우스 왼쪽을 가지고 요렇게 눌러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요, 이동을 해주고 가지고 이제 다시 마우스 선을 떼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 축소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난 후에 이렇게 이동을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누르고 난 후에 이동을 해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 왼쪽을 가지고 떼게 되면 이렇게 축소가 되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키움 영웅문 방식이고요. 다른 이제 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간혹 뭐 마우스 스크롤을 가지고 밑으로 하단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확대가 되고, 또 마우스 스크롤을 가지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또 축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개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오른쪽 하단에 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버튼은 이제 다 가지고 있고요.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축소가 됩니다. 이런 이제 사용자 이제 UI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몰아서 뭐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 차트 하면 이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보조 지표 같은 경우도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알아보면 되고, 이 거래량 같은 것도 알아봐야 돼. 사실은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캔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캔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요. 하루하루 이렇게 캔들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하루가 끝나는 것들 캔들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시세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전날 같은 경우는 일본이기 때문에요. 요 캔들이 있는데 요 캔들을 가지고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게 종가가 어떻게 끝났고 여기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이게 공부가 다 된 거거든요. 자, 일단은 차트가 이렇게 캔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캔들로 연결돼 있는데 보시면요. 야, 자,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고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 되는데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 이렇고, 목요일 날이 이렇고, 이제 전날이 이렇고, 고전날이 이렇고, 이렇게 계속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요. 계속 완성이 되는데 이 캔들이 가지고 하루 만들어지는 거는 딱 네 가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초가, 그리고 종가,
자, 글자는 좀 이쁘게 안 써져서 죄송하고요. 여기 글자가 좀 잘 안 써집니다. 예, 그리고 저가, 예, 그리고 고가, 예, 이렇게 요 네 가지 가격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는데요. 이 시초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규장이 9시부터 해가지고요 3시 반에 이렇게 정규장이 끝납니다. 정규장 전에는 이제 장전 시간에 장후 시간에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앞서 강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유튜브 요 강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9시에 땡 하고 시작하는 가격, 9시에 첫 스타트를 할 때 시작하는 가격을 가지고 예, 이거 시초가라고 합니다. 예, 간혹 우리 그 처음 시작하는 회원분에게 시초가 이하에서 1차 매수합니다 라고 이렇게 리딩을 드리면 1차 매수가 저 시초가가 뭐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초가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9시에 땡 하고 첫 가격, 딱 시작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시초가라고 하고, 자, 종가라고 하는 거는 3시 30분에 종가. 예, 3시 30분에 정규장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제가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는 동시효과가 형성이 되죠. 그죠? 동시효과로 되면서 3시 30분에 땡 하면서 그날의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으면 이제 금요일 날에 47,000원에 이게 종가가 형성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요. 이 저가와 고가라고 하는 거는, 저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날에 그 당일의 최저점, 그리고 고가라고 하는 거는 최고가, 주식 가장 많이 올라가는 가격, 그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잠깐만요, 요걸 좀 지워버리고, 자, 삼성전자 같으면 여기 보면 확대를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침에 땡하고 시작할 때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그죠? 시초가로 시작을 해야 이게 시초가고요. 자, 시초가고, 자, 그리고 아주 고가를 찍습니다. 그죠? 고점을 찍습니다. 그죠? 여기 고가고요. 그리고 이제 쭉 흘러내다가 저점을 찍습니다. 이게 저가고요. 자, 이거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3시에. 이 종가입니다. 요렇게 네 가지 가격에 의해서 이 캔들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요렇게 이야기하면, 요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다면 뭐 공부가 다 이미 다 된 거고, 그런데 이게 또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이제 캔들들, 이런 캔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형성되는 캔들들을 가지고 알아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캔들들은 여러 가지 뭐 종가도 뭐 종가가 고점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캔들을 보면서 우리가 캔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추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장대 양봉 화이트 마르보즈 이 캔들인데, 이 캔들은 어떤 캔들이냐면 아침에 이제 시초가, 아침에 9시에 땡 할 때 여기가 이제 시초가가 됩니다. 자, 시초가로 땡 하고 시작을 해주고요. 주가가 아래로 안 밀려요. 자, 시가를 가지고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종가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되는 거고요. 예, 주가가 이제 시초가인데 시초가에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가 시초가가 되고요. 그리고 종가가 고점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죠? 그만큼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계속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마무리되면서 화이트 마르보즈를 가지고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하면서 요런 빨간색은 참 좋은 거죠. 그죠? 빨간색은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다음 날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만약에 다음 날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또 향후에 추가적인 뭐 상승은 반등은 들어온다.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캔들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캔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마르보즈 하고 이제 그 장대 양봉하고요. 반대로 블랙 마르보즈입니다. 자, 요거는요. 아침에 자 시초가 장이 땡하고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시초가인데요. 9시에 땡하고 시작한 가격이 딱 시작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파는 거예요. 계속 매도를 합니다. 매수세는 좋고, 그러면 주가는 계속 밀리게 되죠. 그죠? 반등하는가 싶다가도 밀리게 되고, 또 반등하는가 싶다가도 밀리게 되고, 반등하는가 싶다가 밀리게 됩니다. 밀리면서 끝나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3시 30분에 이제 끝났을 때가 이제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되는 건데요.
아침에 이제 시초가가 이제 고가가 되는 거죠. 그죠? 시초가가 고가고, 그리고 종가가 저가가 돼 버립니다.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이게 퍼렇게 끝났다. 장대 음봉은 끝났다. 블랙 마르보즈라고 하고요.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넥타이 같은 경우도 빨간색을 매는 이유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빨간 게 좋죠. 그렇죠? 이렇게 파랗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손실이 이미 나 있을 거라고 한 거고, 이렇게 이제 시초가가 이제 이 고가로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밀려서 끝나게 될 경우에, 이 종가로 끝나버리면 매도세가 우수하다.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롱바디입니다. 자, 롱바디고 일반적인 이제 양봉의 형상인데요. 자, 아침에 자 봅시다. 자, 시초가로 이제 딱 출발합니다. 9시 땡 하고, 자, 시초가 땡 출발하는데 출발을 해가지고요. 쭉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쭉쭉 올라갔다가 이제 또 주가가 또 밀립니다. 그죠? 자, 주가가 밀립니다. 주가가 누군가는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누군가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주가 밀리는데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여기가 매수세가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확 올립니다. 여기서요. 주가가 시초가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 같더니 누군가 이제 밀리니까 누군가 확 매수를 해버리면서 시가를 돌파하면서 주가 쭉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오릅니다. 오르고 나니 또 어느 정도 고점대에서는요, 또 여기서도 매물이 나와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밀리면서, 근데 많이 안 밀린다. 그리고 여기가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자, 시초가고요. 자, 저가에서는 누군가가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더 높게 올라갔을 때는 누군가가 매도를 했지만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고, 자, 여기는 이제 고가가 되는 거고요. 많이 밀리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양봉이 출현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요 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 추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저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향후 주가의 관건은 이 고점대를 가지고 과연 돌파를 할 수 있냐 없냐는 부분들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롱바디 양봉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캔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캔들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우리 캔들들이 전부 모든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캔들에서 약간 변형돼 가지고 이런 이제 이런 캔들들로 형성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기 때문에요.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속임수가 많은데 그런 이제 속임수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본을 익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중에 이런 기본이 또 변형되는 것도 나중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양봉이고 롱바디고, 롱바디 길게 된 양봉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숏바디가 있습니다. 양봉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시초가가 되는 거고요. 자, 시초가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롱바디하고 비슷하게 시작하자마자 좀 밀립니다. 밀리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점에서는 저가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또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데 롱바디처럼 많이 끌어올리지 못하고 적당히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 지대에서는 약간의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고 끝납니다. 이거 종가가 끝나는 거고요. 롱바디하고 다르게 이 몸통 부분이 좀 작다. 몸통이 적은데 그래도 이렇게 숏바디로 해야죠. 끝났다는 거는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고 매수세가 우세하다.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고요.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롱바디 양봉을 가지고 우리가 봤고, 롱바디 음봉 같은 경우는 양봉하고 반대죠. 그죠? 자, 아침에 이제 시초가. 자, 시초가가 이제 아침에 땡 하고 주가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냥 두드려 패버리는 경우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올라가지를 못하고요, 매도세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가 싶더니 훅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밀리면서요, 반등하는가 싶다가도 꺾이고, 반등하는가 싶다가 꺾이고, 행보하다가 훅 내려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되니까 여기는 또 매수세가 들어와 버려요. 여기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장대 음봉하고 다르게 장대 음봉은 완전히 그냥 저가로 끝나버리는 케이스고, 이거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밀리기는 이게 차익 물량이 나오긴 나왔는데,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저점에서는 또 매수세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종가가 형성되기 전에 밀렸다가 종가가 형성되기 전에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시켜놓고 난 후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다.
자, 여기는 이제 저가가 되는 거고요. 이게 고점이 되고. 자, 고가에서는 이제 고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고가에서 바로 매도 물량이 나와버린 거고, 어느 정도 주가가 후 빠지다가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이제 매력이 있을 때는 이제 또 그쪽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를 마무리를 하는 이런 롱바디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롱바디는 이제 장대 음봉보다는 이 하락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우세하다.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거는 이제 그 롱바디고 이제 숏바디 음봉을 봐야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 다른 게 있다고 하면요. 보시면요,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요. 9시 시초가 형성이 되고 또 가른 척 하면서 요것도 팔긴 파는데, 요거는 이제 하락 강도가 낮은 거죠. 예, 롱바디 같은 경우는 음봉이 크게 그냥 깊숙하게 한 건데,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저가가 내려가면 여기서는 이제 저가 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또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 고가가 되는 거고. 자, 롱바디보다는 이제 이것도 이제 추세는 어떻게 될까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매도세가 우세하고, 매도세가 우세하지만 이제 좀 하락이 이제 어느 그런 롱바디보다는 낙폭이 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롱바디보다는 조금 나은 음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워버리고. 자, 다음으로 볼 거는요. 자, 이거 릭쇼맨 도지입니다. 이 도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자, 여기가 이제 아침에 땡 하고 이제 시초가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시초가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주가가 상승하는데, 상승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차익 물량이 나옵니다. 이 고점에서는요. 차익 그 주가가 이제 밀려버 여기를 뚫지 못하고 밀려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시초가를 가지고 깨고 이제 주가가 내려오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밑으로 또 내려가면, 밑에서 내려오면 여기서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저가에서는요 또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이 종가가 이제 이 또 주가가 반등 줘가지고 끝날 때는 이제 종가로 끝나가 버리는 거죠. 이 시초가로 끝나버리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어떨 때 나타나냐면요, 매수세하고요 매도세하고 동일할 때, 누군가는 열심히 팔고 누군가는 또 열심히 받았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패턴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향후에 추세는 확실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릭쇼맨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하락하다 나왔다고 하면 매수세 하락 강도가 멈춰지고 난 후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릭쇼맨이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또 반대로 떨어지기에는 또 주가가 하락하기에는 또 좋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사주고, 자, 이런 이렇게 공방이 막 펼쳐지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릭쇼맨인 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추세를 가지고 향후에 추세가 현재의 추세보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고요. 자, 포프라이스 도지인데요. 포프라이스 도지는 요거는 뭐냐면, 자, 지금 시초가입니다. 주가가 9시에 땡 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고가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종가입니다. 똑같이 그냥 끝납니다. 시초가, 그리고 저점도 종가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시초가. 요거는 이제 포프라이스 도지 같은 경우는 시초가와, 그죠? 고가와, 그죠? 저가와, 그리고 종가가 모두 끝나는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이제 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어떨 때 나오냐면, 주가가 요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이제 뭐 주가가 이제 또 호재 공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뭐 어디하고 뭐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회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 아니면 어느 회사가 뭘 개발해 가지고 완전히 뭐 히트작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걸 완전히 대박 났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어느 회사가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이거 개발을 해 가지고 막 이렇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주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바로 상한가로 그냥 이렇게 가는 케이스들. 그러면 지금 매수세가 많죠, 그죠? 아침에 시초가부터 누군가를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퍼프라이스 도지가 나타나는 경우들은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죠. 거래량이 적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아래로 밀리거나, 그죠? 상한선을 아래로 밀리거나 뭐 위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상한가 안 가더라도 저런 이제 캔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거래량이 많을 경우에는 한번 위로 한번 튀었다가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거래량 적은 종목들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 적은 종목들이 이렇게 그냥 호재가 없는 종목들 같은 거래량 적은 종목들, 그리고 호재가 있는 것들은 갑자기 뭐 상한가로 가버리거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자 그레이브스톤 도지, 자 비석형 십자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아침에 자 땡하고 출발합니다. 자 C쪽 가고 여기 C쪽 가고요. 땡하고 출발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땡하고 나니 막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막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그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니까 이제 세력들이 던져버리죠, 물량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밀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고 주가가 쫙 밀려가지고 이 시초가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됩니다. 종가가 이제 저점이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그레이브스톤 도지 비석역 십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몇백 프로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비석형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땡하고 출발했는데 이제 매수세가 확 뭐 거래량 터지고 하면서 올라갔다가 밀려버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상투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예. 주가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 근데 또 그레이브스톤 도지 같은 경우도요, 조금 다르게 주가가 이렇게 아주 이제 하락 추세 계속 하락할 만큼 또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땡하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밀려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왜냐면 여기서 많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어느 세력들이 들어와 주가를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더라도 막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가지고 다 수익을 주기 싫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밀려가지고 그냥 대신에 이제 시가는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끝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여지가 또 많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거나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캔들 기준으로 강의를 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됐거나 이제 비석형 십자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출현을 했을 때는 주가가 좀 하방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자, 비석형 십자를 가지고 딱 뒤집으면 드래곤 플라이 도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잠자리형 십자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시초가고요. 시초가인데 장이 땡 시작하고 난 후에 주가가 계속 이제 밀립니다. 그죠? 계속 밀렸다가 주가가 막 완전히 뭐 장대 음봉으로 끝나는 것 같다가 이제 장이 끝날 때 돼가지고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가가 돼버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초가가 고점이고요. 고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가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잠자리형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곤 플라이 도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누군가는 이제 투매를 하고 도저히 이제 참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손절할까? 손절 안 할래. 여기서 손절할래. 여기서 손절할래. 빠지네. 결국 여기서 손절했다. 그럼 어느 정도 또 세력이 또 물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음에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런 이제 잠자리형 십자가 나왔다는 것은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오프닝 화이트 마르보죠. 자, 윗꼬리 장대 양봉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충 다 이해를 했을 건데요.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는 많이 안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시초가가 저가고요. 그리고 이 몸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우세하고 윗꼬리는 달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닝 화이트 마르보죠. 윗꼬리 장대 양봉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윗꼬리 장대 양봉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저걸 또 뒤집어 버리는 여기 시초가고,
자, 시초가 땡 하고 시작했는데 주가가 이제 계속 밀립니다. 그죠? 그 윗꼬리 장대 양봉하고 반대로 주가가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지는데 어느 정도 또 빠지고 난 후에는 또 여기서는 또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종가가 끝나고요. 여기가 저가고 시초가가 고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에 나타나는 유형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리면 그래도 매수세가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됐거나 이렇게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하방이 좀 강하다. 라고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양봉을 가지고 또 요것도 이제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또 반대로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 아침에 이제 클로징 화이트 마르보즈 자, 아래꼬리 장대 양봉인데요. 자, 시초가입니다. 9시에 시초가 땡하고 시작하는데요. 시초가 땡하고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밀리는 것 같더니만 어떻게 보면 좀 속임수예요, 그죠? 딱 밀리는 것 같으면 딱 털고 난 후에 주가를 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종가로 끝나고요. 여기가 이제 고가입니다. 종가가 고점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상한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보통 이런 캔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크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뺐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 털기 위해 가지고 간혹 가다가 일부러 장 시작하고 나면 땡하고 출발하고 나면 계속 주가를 가지고 미름 같이 힘없이 계속 행보를 시키면서 가끔 이제 공포도 주고 막 이러면 이제 좀 떨어져 나오고 이러면 갑자기 확 올리면서 결국은 이제 뭐 상한가로 들어가거나 이런 아래꼬리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많이 본 거죠, 그죠? 자, 이제 시초가입니다. 아침에 장땡 하고 이제 시초가가 시작을 했는데, 예,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올리는 척하면서 반대로 아까 전에 클로징 화이트 같은 경우는요. 예, 여기가 이제 시초가고 요거는 이제 일부러 터는 거고 이건 또 반대로 그 클로징 블랙 마르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가는 척하면서 하다가 달라붙으면 훅 때려버리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여기 종가가 끝나는데 이게 저가로 끝나는. 예, 이거는 윗꼬리 장대 음봉 클로징 블랙 마르보즈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예, 위에서 일부러 속임수로 위에서 여기는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물린 사람들이 나올 거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음도 살펴볼까요? 자, 하이 웨이브 캔들 스피닝 탑스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이제 주가가 아침에 땡 시작하고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땡하고 시작했는데 막 급등해 가지고 막 거의 뭐 상한가 근처 뭐 20-30% 이렇게 20% 이상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데 올랐다가 주가는 상한가를 못 가고요. 갑자기 뭐 훅 내려옵니다. 예, 주가 훅 내려왔다가 자, 시초가도 지지를 못하고 엄청나게 밀어버립니다. 20% 올라갔다가 20% 상승했던 종목이 갑자기 막 보합을 깨버리고 이 땅굴을 파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마이너스 20% 이상 확 뺐다가요. 그리고 또 마감할 때 돼가지고 또 확 올립니다. 예, 이거는 자, 고점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보다 고점이 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가가 상당히 높고 이제 저가도 또 상당히 또 낮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 스프링 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시세가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향후에 시세가 급속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암시해주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게 올려가지고 털고 나는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받은 쪽이 없어가지고 다시 올리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시세가 누군가가 이제 밑에서 저가에서 받았던 쪽이 또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물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변동성을 보였다고 하면 향후에 상당히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거는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지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스피닝 탑스처럼 변동성을 주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제 변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가가 향후에 이제 변동성을 나타낸다. 위 방향인지 아랫 방향인지 변동성을 가지고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변령이죠. 이렇게요.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이 스프링탑스하고 다르게요. 이 스타 별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스프링탑스 다르게 이 고점대가 스프링탑스는 이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C초까지 시작을 해가지고요. 스프링탑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빼는 경우고 이 별령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라가지고 끝납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많이 안 빼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종가는 이제 시초가 근처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요 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 매도세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윗방향, 아랫방향 서로 눈치 보기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캔들은 다 저런 모양들이에요. 저런 모양들인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패턴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이제 이거 이제 강의 이제 저런 이제 캔들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런 추세들 있죠. 이제 이런 캔들인데 이게 슈팅 스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위에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털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급등하다가 위에서 이제 시초가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시초가 시작이 되고 위에서 털고 나면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 이제 종가 시초가보다 아래에서 이렇게 종가가 끝나는데 어쨌거나 시초가가 이제 뭐 높게 끝난다 뭐 양봉으로 끝난다 음봉으로 끝난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아주 윗꼬리 길게 따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위에서 이제 털어버리는 경우에 주가가 향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 슈팅스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슈팅스타가 또 이제 이런 슈팅스타라고 해도 이런 이제 양봉 영망지형 인퍼티드 해머라고 해가지고 반대죠. 아까 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 털어버리면 주가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버티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영망치 해머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또 다시 또 도리어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자, 인사이드 데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 고점과 저점이 있으면 전날의 저점과 전날의 고점을 가지고 뚫지는 않고 전날의 고점 밑에서 이 고가 형성이 되고 전날의 저가 같은 경우도 전날의 저점을 가지고 해치지 않고 요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잉태형이라고 하고요. 요런 이제 인사이드 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달에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요게 만약에 요렇게 여기를 뚫는다 이러면 여기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잉태형인데 이제 위든지 아래든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저가를 가지고 이렇게 깨버린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매도 신호가 되는 거고요. 요런 이제 하락 잉태형 부분들이 있겠고 또 잠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아까 전에는 이제 고점을 가지고 이게 시초가인데요. 이게 고점을 가지고 넘겼습니다. 그죠? 이날 고점 이 저점 같으면 이제 이날에 저점도 깨버렸습니다. 저점도 깨버렸고요. 이거는 아웃사이드 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승을 가지고 다 이거 먹어버렸잖아요. 이 하락 장악형입니다. 이 상승을 가지고 이 캔들을 가지고 다 먹어버렸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일단은 여론은 이제 기본적인 캔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캔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추세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캔들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거래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몇 분 이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시장을 보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거고 복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리딩도 하고 있고 유료 리딩이고요. 010-8401-3253 유료 리딩입니다. 좀 투자 조언을 받으실 분들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 차트 강의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이제 캔들 부분만 우리가 한번 그런 캔들 오늘 강의한 내용들 캔들이 전부 다 합니다. 그 캔들에서 약간 고점이 차이가 있고 저점이 차이가 있고 약간의 이제 변형된 그런 캔들만 있다 뿐이지 그런 캔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 부분 같은 경우도 UI 부분, 사용자 UI 부분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 많죠, 그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차근차근 여러분도 구독도 많이 또 눌러주시고 요렇게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뭐 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 또 힘이 나가지고 또 좋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복돼지 주식투자 김찬호 전문가였습니다.